48시간의 골든타임 멈춰버린 이지혁의 심박수. 지은호는 연인을 살리기 위해 악마 박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치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지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심장의 주인이 바로 두둥. 오늘 밤 피로 씻어낸 복수 끝에 찾아온 잔인한 기적, 그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연 지혁의 가슴 속에서 뛰게 될 심장은 누구를 향해 고동치게 될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이지혁이 내뱉은 마지막 한마디는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라 지은호를 향한 처절한 작별의 신음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는 금방이라도 멈출 듯 위태로운 이지혁의 숨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그 곁을 지키는 지은호의 심장은 이미 수만 갈래로 찢겨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평온한 일상을 약속했던 이지혁의 강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수많은 기계장치와 복잡한 선들의 의지에 간신히 생명의 불꽃을 이어가는 초췌한 육신만 남았더라고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창백한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은 채 제발 눈 좀 떠보라고, 아직 우리가 같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으냐며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중환자실 내부에 울려 퍼지는 규칙적인 기계음은 지은호에게 마치 이지혁의 남은 시간을 깎아먹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려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가슴 위에 가만히 손을 얹어보았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이지혁의 박동은 너무나 미약해서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가 이지혁의 무사귀환을 빌며 정성스럽게 채워주었던 행운의 팔찌가 힘없이 툭 끊어지며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지은호는 바닥에 흩어진 구슬들을 보며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고, 이것이 혹시 이지혁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징조는 아닐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지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구슬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안 돼, 지혁 선배. 이렇게 가면 안 돼요라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더라고요.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지혁의 부모인 이상철과 김다정 역시 이미 정신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상철은 아들에게 닥친 이 가혹한 운명 앞에서 하늘을 원망하며 병원 복도벽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김다정은 지은호의 어깨를 붙잡고 우리 지혁이 좀 살려달라고, 내가 우리 아들 옆에서 힘이 좀 되어달라며 실신할 듯 울어댔는데요. 지은호는 그런 김다정의 손을 잡아주며 오히려 자신이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정작 지은호 자신의 눈앞은 이미 눈물로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이렇게 된 것이 모두 자신을 만나서 겪게 된 불행인 것만 같아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더라고요. 주치의는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와 지은호와 가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이지혁의 심장이 자가 박동을 거의 멈춘 상태이며 지금 당장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채 24시간도 되지 않는다는 선고였는데요. 지은호는 주치의의 옷소매를 붙잡고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아니, 제 심장이라도 드릴 테니 제발 선배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이식은 하늘의 뜻이 닿아야 하는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고, 지은호는 그 절망적인 대답 앞에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영혼이라도 악마에게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위험한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병실을 나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지은호의 뺨을 때렸지만 지은호는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한 채 먼 하늘만 바라보았는데요. 지은호는 박진석 회장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완벽하게 파멸시킨 뒤 승리감에 도취하여 아들인 이지혁의 위독함조차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도구로 여기고 있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지은호는 결심한 듯 눈물을 닦아내고 박진석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박진석이 자신을 멸시하고 증오할지라도 현재 이 나라에서 기증자 명단을 움직이거나 해외에서라도 심장을 구해올 수 있는 막강한 인맥과 자본을 가진 사람은 박진석뿐이라는 사실을 지은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의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고성희가 쫓겨나고 정막만 흐르는 그 거대한 저택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는데요. 지은호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박진석의 서재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진석은 갑자기 나타난 지은호를 보고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느냐고 호통을 쳤지만 지은호는 그대로 박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호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회장님, 지역 선배 좀 살려주세요. 회장님 아들이잖아요. 제발 선배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선배 곁에서 영원히 사라지겠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처절하게 애원했는데요. 박진석은 그런 지은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내까짓게 사라지는 게 무슨 대수라고 나한테 딜을 하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다가가 턱을 치켜들며 이 지역이 죽는다면 그건 다 너라는 애군을 만났기 때문이다. 내가 선동해서 내 집안을 이 꼴로 만들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지은호를 몰아세웠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의 모욕을 견디며 맞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지역 선배만은 살려주세요. 회장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이미 이 지역이 죽었을 때와 살았을 때의 손익계산을 마친 상태였고 아들의 생명보다 자신의 자존심과 후계 구도가 더 중요했던 박진석은 지은호를 비서들을 시켜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은호는 끌려나가면서도 박진석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지만 박진석의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택 밖으로 쫓겨난 지은호는 쏟아지는 빗 속에서 한참 동안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빗줄기가 지은호의 온몸을 적시고 차가운 냉기가 뼈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중환자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던 이지역의 모습뿐이었는데요. 지은호는 하늘이 있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제발 저 사람 대신 저를 데려가세요 라고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은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졌고 지은호는 절망의 끝바닥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지은호는 이대로 이 지역이 죽는다면 자신도 이 빗물에 섞여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극단적인 충동마저 느꼈더라고요. 그 시각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서재 밖에서 지은호의 절규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가 저지른 악행을 누구보다 혐오했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보여주는 이 비인간적인 냉혹함에도 치가 떨렸는데요. 박성재는 아버지가 고성이를 내쫓으며 했던 말들, 그리고 지은호를 대하는 태도를 보며 이 가문에 진정한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박성재는 결심한 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성이가 생전 박진석의 뒤를 캐며 모아두었던 박진석의 치명적인 약점이 담긴 서류들과 비자금 장부들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이 서류들을 이용해 아버지를 압박해서라도 이 지역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성재는 서류를 들고 다시 박진석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인 박성재가 들어오자 너도 그 여자 편을 들러왔느냐며 언짢아 했지만 박성재가 책상 위에 내려놓은 서류들을 보고 안색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버지, 지역형 살려내세요. 아버지가 가진 권력으로 지금 당장 기증자 명단 최우선 순위로 조작하든 해외에서 심장을 공수해 오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서류들 내일 아침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뿌리겠습니다. 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의 멱살을 잡으며 내가 감히 애비를 협박해? 라고 분노했지만 박성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버지가 먼저 가족을 버리셨잖아요 라고 대꾸하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더라고요. 한편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쫓겨난 뒤 영라지은호가 쥐어준 500만 원을 들고 허름한 모텔방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26년간 화려한 사모님으로 군림했던 고성이에게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과 딱딱한 침대는 그 자체로 지옥이었는데요. 고성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박진석에 대한 증오를 키워갔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이렇게 무너진 것이 모두 지은호와 이지역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죽더라도 혼자 죽지는 않겠다는 도끼를 품었습니다. 고성이는 아들 한우진에게 전화를 걸어 우진아, 엄마 좀 살려줘. 나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울먹였지만 한우진은 이미 고성이의 실체를 알고 마음을 닫은 상태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보며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자신의 엄마인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저지른 짓들을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홀로 버려진 엄마에 대한 안쓰러움도 지우지 못했는데요. 한우진은 이 비극적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밤거리를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그러다 한우진은 이 지역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지은호가 병원에서 오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가슴이 짓눌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한우진은 누나 미안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라고 나직이 읊조리며 어디론가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더라고요. 다시 병원 중환자실 이지혁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긴급하게 달려들어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지은호는 유리창 너머로 이지혁의 가슴이 거칠게 들썩이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호는 제발 멈추지 말라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기도하며 유리창을 손톱으로 긁어댔는데요. 이지혁의 심박수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요동치다 길게 한 줄로 늘어지는 순간 지은호의 비명 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이지혁의 생명줄은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더라고요. 같은 시각 폭우가 쏟아지는 도로 위에서 한우진이 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대형 트럭과 충돌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우진은 부서진 차체 사이에서 피를 흘리며 신음했고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지은호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는데요. 한우진의 사고 현장 주변에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우연인지 운명인지 한우진은 이지혁이 누워있는 바로 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한우진의 상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고 응급실 주치의는 한우진의 차트를 확인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우진의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이 현재 긴급하게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이지혁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은 곧바로 박진석과 고성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 박성재의 협박과 이지혁의 위독함, 그리고 한우진의 사고 소식을 동시에 접하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진석은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자신이 설계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소름 끼치는 만족감을 느꼈는데요. 반면 고성희는 아들의 사고 소식에 미친 사람처럼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고성희는 응급실 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한우진을 보며 세상을 다 잃은 듯한 비명을 질렀고 그런 고성희의 뒤로 박진석의 비서가 다가와 은밀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우진의 장기를 이지혁에게 기증한다는 서약서였습니다. 고성희는 그 서류를 보고 박진석의 잔인함에 치를 떨며 주저앉고 말았더라고요. 지은호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자신 앞에 놓인 이 가혹한 선택지를 보며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기 위해 동생 같은 한우진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 잔인한 기적 앞에서 지은호의 눈물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자신의 손에 묻은 보이지 않는 피를 닦아내듯 허공을 긁어대며 절규하며 심장이 조여오네요. 지혁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우진의 심장. 이 기적 같은 비극 앞에 고성희는 미쳐버렸고 박진석은 아들 성재의 손에 의해 파멸의 낭떠러지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입니다. 내 아들의 심장을 가졌으니 넌 이제 내 노예야. 수술실 밖에서 은호를 기다리는 박진석의 마지막 발악과 깨어난 지혁이 마주하게 될 기증자의 소름 끼치는 정체. 과연 지혁은 제 몸속에서 뛰는 동생의 심장 소리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모든 인과 응보의 마침표가 찍히게 됩니다. 이지혁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 박진석은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지은호에게 지옥을 팔기로 했습니다. 병원 특별실의 공기는 중환자실보다 더 차갑고 건조했으며 그곳에 앉아있는 박진석의 눈빛은 아들을 잃을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슬픔 대신 사냥감을 몰아넣은 포식자의 번들거림으로 가득했는데요. 박진석은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앞에 선지은호를 빤히 쳐다보더니 아주 나직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지혁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며 입을 뗐더라고요. 지은호는 박진석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독이 묻은 화살이 되어 자신의 가슴에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진석은 한우진의 뇌사 소식과 이식 적합 판정 결과가 담긴 서류를 지은호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한우진의 심장이 이지혁에게 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와 기증 동의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용의가 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박진석이 내건 조건은 명확하고도 잔인했습니다. 이지혁이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깨어나는 그 순간
지은호가 이지혁의 곁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는 것이었더라고요.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너만 없으면 내 아들은 다시 완벽한 후계자로 돌아올 수 있다. 내가 정말 지혁이를 사랑한다면 그놈의 목숨값으로 내 존재를 지워라라고 압박하며 지은호의 죄책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의 제안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앞에 놓인 이 가혹한 선택지가 얼마나 비열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당장 1분 1초가 급한 이지혁의 생존 가능성 앞에서는 그 어떤 논리도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어떻게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이런 거래를 하실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박진석은 오히려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지은호가 이지혁을 만난 대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의 서재를 나오며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어야 했고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고성희의 비명 소리에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더라고요. 고성희는 응급실 앞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원망하며 돌아섰던 아들 한우진이 피투성이가 된 채 돌아와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고성희는 달려오는 지은호의 멱살을 잡고 너 때문이야. 내가 나타나서 우리 우진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지은호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매질을 고스란히 받으며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고 고성희는 아들의 죽음이 박진석의 무관심과 지은호에 대한 자신의 집착 때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허공을 향해 처절한 울부짖음을 뱉어냈더라고요.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이 지은호를 따로 불러 협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방으로 들이닥쳐 아버지, 정말 사람 맞으세요? 지혁 형이 죽어가는 와중에 지은호 씨한테 그런 조건을 내걸다니요.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박진석은 박성재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다 너를 위한 일이다. 이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그 여자부터 치워야 했다고 대꾸하며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가 보여주는 이 광기 어린 집착에 치를 떨며 지은호를 찾아가 절대로 아버지 말 듣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형을 살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지만 지은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깊은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뇌사 판정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는 한우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자신이 버렸던 동생,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끝내 혈육의 정을 끊지 못했던 가여운 청년의 생애를 떠올렸는데요. 지은호는 한우진의 차가운 손을 잡고 미안해 우진아. 내가 누나 노릇 한 번 못해줬는데 내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용하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라고 속삭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의 죽음이 이지혁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지독한 인연의 사슬을 보며 자신이 박진석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한우진과 살아날 이지혁 모두를 위한 마지막 속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더라고요. 박진석은 지은호의 결정을 재촉하기 위해 이지혁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을 지은호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지은호는 중환자실 모니터에 수치가 요동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는데요. 지은호는 다시 박진석을 찾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하신 대로 지혁 선배 살려주세요. 수술이 끝나고 선배가 안전해지면 저는 선배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비서를 시켜 미리 준비해둔 해외 출국 서류와 비밀 유지 계약서를 지은호 앞에 내밀었고 지은호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기분으로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명을 마친 지은호의 손은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고 박진석은 그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어 금고에 넣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마지막 부탁이라며 선배가 깨어났을 때 자신이 왜 떠났는지 절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차라리 자신이 다른 남자가 생겨서 도망쳤다고 거짓말이라도 해달라고 빌었는데요. 박진석은 지은호의 그 처절한 부탁을 비웃으며 걱정 마라. 그놈 기억 속에 내 이름 석자조차 남지 않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마라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의 방을 나오며 자신이 내뱉은 약속이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소리 없이 오열했더라고요. 수술 준비는 박진석의 명령에 따라 정광석화처럼 진행되었습니다. 한우진의 장기기증 서약서가 수리되고 이지혁을 수술실로 옮기기 위한 의료진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이동 침대가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 끝에서 멀리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싶었지만 박진석의 비서들이 지은호의 접근을 철저히 막고 있었기에 그저 멀리서 손을 흔드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요. 지은호는 선배, 부디 내 동생의 심장을 품고 건강하게 살아주세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내가 다 가져갈 테니 선배는 아프지 않은 기억만 가지고 살아요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성희는 아들 우진의 수술실 앞에서 완전히 실성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성희는 수술실 문을 두드리며 내 아들 심장 꺼내지 마. 이지혁 그놈 죽게 놔둬. 라고 소리를 지르다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는데요. 지은호는 그런 고성희를 멀리서 바라보며 욕심의 끝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성희는 복도 끝에서 지은호를 발견하고는 손가락질하며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동생을 죽인 년. 이라며 저주를 퍼부었고 지은호는 그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벽을 의지해 간신히 서 있었더라고요. 수술실 위에 붉은 등에 불이 들어오고 이지혁과 한우진의 운명이 교차하는 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로비 구석진 벤치에 앉아 무릎을 안고 한없이 작아진 채로 시간을 견뎠는데요. 지은호는 자신이 박진석에게 넘겨준 비행기 티켓을 만지작거리며 몇 시간 뒤면 자신이 이 나라를 떠나 영영 이지혁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과 함께 가기로 했던 식당, 함께 걷기로 했던 공원, 소소하게 나누었던 대화들을 하나하나 꺼내어보며 그것들을 기억 속에 박제하려 했었고 그럴수록 가슴 한구석이 통째로 잘려나가는 듯한 통증이 지은호를 덮쳤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찾아 병원 로비를 이잡듯 뒤지다 마침내 구석에서 떨고 있는 지은호를 발견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다가가 아버지가 준 비행기 티켓을 뺏으려 하며 이런다고 형님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당장 이 서류들 다 찢어버리고 아버지한테 맞서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지은호는 힘없이 박성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성재씨 제발 그만하세요. 지혁 선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가 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떠나는 게 선배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에요. 라고 설득하며 박성재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의 고집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무능함을 탓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병원의 시계는 무심하게 흘러가 어느덧 새벽 3시를 가리켰고 수술실의 문이 열리며 주치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치의는 기다리고 있던 박진석과 가족들에게 수술이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이지혁의 몸이 새로운 심장을 거부 반응 없이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전했는데요. 박진석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이상철과 김다정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쁜 소식을 전해 듣는 무리 속에는 지은호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수술 성공 소식을 멀리서 전해 듣자마자 박진석의 비서들이 이끄는 대로 공항을 향하는 차에 몸을 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공항으로 가는 차창 너머로 점점 멀어지는 병원의 불빛을 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날들이 이토록 허망하게 끝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은호는 차 안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가슴을 쥐어뜯었고 비서들은 지은호의 슬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보고 운전을 계속했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가슴 속에서 힘차게 뛰고 있을 한우진의 심장을 떠올리며 그 박동이 멈추지 않는 한 자신의 사랑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로비에 도착했을 때 지은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박진석이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지은호의 뒷덜미를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지혁은 중환자실에서 마취가 서서히 풀리며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지혁의 가슴 속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묵직하고 강렬한 심장 박동이 느껴졌고 이지혁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살아났음을 직감했는데요. 이지혁은 곁을 지키던 간호사에게 아주 작고 가냘픈 목소리로 은호, 지은호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대답 대신 슬픈 눈으로 이지혁을 바라보았고 이지혁은 자신의 가슴 속 심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을 살린 이 심장이 어째서 이토록 슬프게 울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의식을 잃어가며 지은호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고 그 순간 지은호를 태운 비행기는 이미 인천공항 활주로를 떠나 어둠 속으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하늘 위에서 자신이 남긴 붉은 머리끈을 만지며 이지혁이 없는 세상에서 홀로 숨을 쉬어야 하는 잔혹한 형벌을 견뎌내기로 결심하며 가슴 한복판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지혁이 이식받은 것은 한우진의 심장이 아니라 박진석이 설계한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음모의 조각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지혁의 맥박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요동치고 있었지만 정작 이지혁은 깨어난 순간부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거부 반응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이지혁은 눈을 뜨자마자 지은호를 찾았으나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은 박진석과 창백하게 질린 표정의 박성재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이제 다 끝났다고, 너를 괴롭히던 애군 같은 여자는 돈을 챙겨 떠났으니 이제 다시 그룹의 후계자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차갑게 속상이었는데요. 이지혁은 박진석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지은호가 남겼다는 짧은 이별 편지와 거액의 송금 내역서를 보고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그럴 리 없다며 환자복 차림으로 병실을 뛰쳐나가려 했지만 수술 직후의 몸은 그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고 결국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는데요. 박진석은 그런 아들을 내려다보며 사랑은 변하는 것이고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이지혁을 더욱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이 모든 비극의 뒤편에 아버지가 쳐놓은 촘촘한 그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은호가 떠나기 전 자신에게 남긴 눈물 어린 부탁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는데요. 박성재는 아버지가 지은호를 협박해 내쫓은 것도 모자라 한우진의 죽음마저 기획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본격적으로 박진석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이 가장 신뢰하는 비서의 뒤를 밟아 그가 폐기하려던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기록을 입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 자료 속에는 한우진의 사고 당일 박진석이 사고 현장 근처에 미리 구급차를 대기시켜 두었으면서도 한우진의 상태가 완전한 뇌사에 이를 때까지 병원 이송을 고의로 지체시켰다는 소름 끼치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아들 같은 한우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의 구역질을 느꼈고 이 진실이 밝혀질 경우 이지혁이 입게 될 타격을 걱정하며 밤새도록 술로 괴로움을 달래야 했더라고요. 하지만 박성재는 이지혁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병실을 찾아가 이지혁의 손에 그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를 쥐어주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가 가져온 영상을 확인하며 자신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이 사실은 살해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한우진의 것이라는 사실에 경악했는데요. 이지혁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타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추악한 탑이라는 사실에 몸서리쳤고 박진석을 향한 인간적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지혁은 수술 부위가 터져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잊은 채 박진석의 집무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축배를 들고 있던 박진석의 멱살을 잡으며 당신이 사람이야? 내 가슴에 심은 게 심장이야? 아니면 당신의 탐욕이야? 라고 포효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반항에 당황하면서도 끝까지 이게 다 너를 위한 최선이었다며 뻔뻔한 태도를 유지해 이지혁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더라고요. 한편 고성희는 아들 한우진을 잃고 박진석에게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길거리에 나앉아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거리의 청년들을 볼 때마다 한우진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고 사람들에게 미친 여자 취급을 받으며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문득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지은호를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지만 결국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벽에 머리를 찌우며 자해를 반복했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박진석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박진석의 비리 장부가 숨겨진 비밀 장소를 박성재에게 제보하며 자폭의 길을 택했는데요. 지은호는 박진석의 감시 아래 해외의 한 외딴 요양소에 갇혀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매일 아침 이지혁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썼지만 비서들은 그것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고 지은호는 점점 생기를 잃어가며 말라갔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이 자신을 배신자로 기억하며 원망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 하나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소의 경비가 박성재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 뚫리게 되면서 지은호에게도 구원의 손길이 뻗치기 시작했는데요. 지은호는 박성재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이지혁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으며
지금 박진석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와 손을 잡고 박진석을 무너뜨리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은 박진석의 비자금 세탁 경로와 장기 이식 순번 조작 증거를 검찰에 직접 제출하며 자신의 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우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상철과 김다정은 아들의 결정을 지지하면서도 박진석의 광기 어린 반격에 대비해 이지혁의 신변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이 자신을 고발했다는 소식에 배은망덕한 놈이라며 경로했고, 최후의 수단으로 지은호를 제거해 이지혁의 정신을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박진석은 킬러를 고용해 지은호가 있는 요양소로 보냈고, 이 사실을 눈치챈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알리며 긴박한 추격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지혁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직접 지은호를 구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지혁은 비행기 안에서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우진에게 조금만 더 버텨줘, 우진아. 내 누나를 지킬 수 있게 나에게 힘을 줘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한우진의 심장은 주인의 절박함에 응답하듯 힘차게 박동하며 이지혁의 온몸에 아드레날린을 뿜어냈습니다. 이지혁은 요양소에 도착하자마자 킬러들과 대치하게 되었고, 지은호를 보호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가 다시 벌어져 엄청난 통증을 느꼈지만 결코 지은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피를 흘리며 자신을 구하러 온 이지혁을 보고 울부짖으며 그를 껴안았고, 두 사람은 사선을 넘나드는 사투 끝에 무사히 요양소를 탈출할 수 있었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온 이지혁과 지은호는 박진석의 모든 죄상을 언론에 폭로하며 사회적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박진석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는 게 무슨 죄냐며 끝까지 큰 소리를 쳤지만 국민들의 거센 비난과 함께 결국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를 직접 고발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지은호와 이지혁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고 해외로 떠날 결심을 했는데요. 고성희는 마지막 순간에 이지혁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아들의 심장을 잘 지켜달라는 말과 함께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며 자신의 죗값을 받기로 했습니다. 고성희의 오열은 지독한 욕심이 낳은 비극의 마침표였으며 지은호는 그런 엄마를 바라보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연민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뒤 이지혁과 지은호는 한우진이 잠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이지혁은 한우진의 사진 앞에 자신이 직접 쓴 편지와 지은호가 만든 꽃다발을 놓으며 한참 동안 묵념을 했는데요. 이지혁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뛰는 이 심장이 이제는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자신과 지은호 그리고 한우진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증표임을 깨달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가슴에 귀를 대고 동생의 마지막 숨결이 사랑하는 남자의 생명력이 되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혔던 복수심과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이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둘만의 화려한 날들을 시작하기 위해 바닷가 산책로를 걸어갔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이제 이 심장은 너를 위해서만 뛸 거야 라고 고백했고, 지은호는 이지혁의 어깨에 기대어 선배가 살아있는 매 순간이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라고 대답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의문의 남자가 전화를 걸어 박진석 회장님의 마지막 지시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장면이 비치며 극의 긴장감은 정점에 달했는데요. 박진석은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지은호와 이지혁의 삶을 무너뜨릴 또 다른 음모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지혁은 자신의 가슴 속 심장이 갑자기 불길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이상기후를 눈치채고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내자고 다짐하는 모습에서 숨이 멎을 듯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의 사랑은 한우진의 희생으로 얻어진 기적이었지만 그 기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박진석의 추종자들은 그룹의 혼란을 틈타 지은호를 압박해왔고, 고성희는 감옥 안에서도 지은호에게 자신의 불행을 탓하는 편지를 보내며 정신적인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지혁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어 지은호를 지탱해 주었고, 두 사람은 박진석이 숨겨둔 마지막 비자금까지 찾아내 사회에 환원하며 완전한 승리를 쟁취해 나갔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을 버렸던 세상을 용서하고 이지혁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재단을 설립하며 한우진의 이름으로 빛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드라마의 마지막은 노을 지는 해변에서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청혼하는 장면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나의 모든 날들을 너에게 줄게라고 약속했고, 지은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이지혁의 심장 박동 소리가 화면 가득 울려 퍼졌고, 그것은 죽음을 이겨낸 생명의 승리이자 지독한 운명을 뚫고 피어난 사랑의 찬가였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갔고, 그들의 발자국은 모래사장 위에 깊게 새겨지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화려한 날들을 예고했습니다. 박진석의 몰락과 고성희의 속죄, 그리고 한우진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하늘에는 눈부신 별들이 쏟아지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간까지 긴장감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박동이 이토록 잔인한 예고장이 될 줄은 이지혁의 가슴 속에서 다시 시작된 한우진의 심장 소리를 듣기 전까지 지은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술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들려온 성공입니다. 라는 주치의의 목소리는 지은호에게 구원인 동시에 거대한 저주로 다가왔으며, 지은호는 안도하며 주저앉으면서도 자신의 손에 묻은 보이지 않는 혈육에 피가 뜨겁게 타오르는 환각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이지혁의 가슴 속에서 뛰기 시작한 심장은 단순한 장기의 이식이 아니라 박진석이 설계한 가장 완벽하고도 추악한 범죄의 증거물이었기에 지은호의 기쁨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박진석이 최후의 발악처럼 던져주고 간 서류 봉투를 열어보고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우진의 사고 당일 단순히 빗길에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한우진의 차량 브레이크 시스템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설 감정서와 함께 박진석이 이지혁의 심장 공여자를 물색하며 한우진을 타깃으로 정했던 수개월 전의 비밀 보고서가 들어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종이장을 쥔 손을 부르르 떨며 박진석이라는 괴물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타인의 아들을, 그것도 자신의 배다른 처남이 될지도 모를 청년을 어떻게 사냥했는지 그 적나라한 진실 앞에 구역질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깨어났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그가 자신의 가슴 속에서 뛰는 이 심장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두려움에 휩싸여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더라고요. 박진석은 구속 수감되기 직전까지도 지은호를 향해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검찰로 압송되는 차 안에서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결국 내 아들은 살았고 내 동생은 죽었다. 이게 바로 이 바닥에 순리다라며 지은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폭언을 퍼부었는데요. 지은호는 박진석의 목소리를 들으며 몸서리쳤고, 이지혁이 살아난 기쁨보다 한우진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지은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병실 문 앞을 서성였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이지혁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 복도 차가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뺨을 지새워야 했더라고요. 이지혁은 수술 후 이틀이 지나서야 간신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지혁은 눈을 뜨자마자 가슴을 짓누르는 묵직한 이물감과 함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차게 요동치는 심장의 박동의 당혹감을 느꼈는데요. 이지혁은 곁을 지키던 박성재의 손을 잡으며 지은호의 안부를 물었지만 박성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며 이지혁의 가슴에 꽂힌 수많은 호수들만 매만졌습니다. 이지혁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고, 박성재가 숨기려던 박진석의 서류 뭉치를 발견하고는 환자복이 찢어질 듯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을 살린 이 심장이 사랑하는 여자의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아 얻어낸 전리품이라는 사실에 절규하며 병실의 의료기기들을 손으로 쳐내며 발작을 일으켰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비명 소리를 듣고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은호는 바닥에 굴러떨어져 가슴을 쥐어뜯는 이지혁을 온몸으로 껴안으며 선배,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진이의 심장이에요. 우진이가 선배를 살리고 싶어 한 거예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지은호를 밀쳐내며 아니야, 이건 살인이야. 내 아버지가 너희 가족을 죽이고 내 가슴에 이 괴물을 심어놓은 거라고. 라며 광기 어린 눈빛으로 지은호를 바라보았는데요. 이지혁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뛰는 한우진의 심장이 마치 자신을 원망하는 북소리처럼 들린다며 귀를 막고 괴로워했고, 지은호는 그런 이지혁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없다는 무력함에 바닥을 치며 함께 오열했더라고요. 박성재는 형님인 이지혁과 지은호의 비극적인 대면을 지켜보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박진석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형님,
지금 죽는 건 아버지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살아서 우진이의 심장으로 아버지가 만든 이 추악한 제국을 무너뜨리세요라고 이지혁을 다독였는데요. 이지혁은 박성재의 말에 잠시 멈칫하며 지은호의 젖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눈동자 속에 담긴 그 깊은 슬픔과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고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이지혁은 한우진의 심장을 향해 속으로 우진아 미안하다. 내 누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 심장을 지키겠다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더라고요. 고성이는 아들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창밖을 지나가는 새들을 보며 우진이가 왔다고 웃다가도 이내 박진석의 이름을 부르며 발작을 일으키는 등 비참한 상태였는데요. 지은호는 그런 고성이를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고성이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내가 내 아들 심장을 그놈한테 줬지? 너도 공범이야. 라며 지은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의 광기 어린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며 이것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평생의 업보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의 방을 나오며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대신 이지혁과 함께 한우진이 남긴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쓰겠다고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진석은 감옥 안에서도 변호인단을 동원해 보석 신청을 준비하며 권력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박진석은 면회를 온 박성재에게 내가 나가기만 하면 이지혁과 그 여자는 끝이다라며 여전히 탐욕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박성재는 이미 이지혁과 함께 박진석의 차명 계좌와 해외 은닉자산 정보를 모두 검찰에 넘긴 상태였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그룹 내에서의 직위가 박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감옥 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었으며 평생을 바쳐 쌓아온 자신의 왕국이 아들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비로소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박진석의 몰락은 지독한 인가 흥보의 시작이었으며 이지혁은 아버지의 비극적인 최후를 담담하게 지켜보았더라고요. 이지혁은 퇴원 후 지은호와 함께 한우진이 사고를 당했던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지혁은 사고 현장에 핀 작은 들꽃들을 보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우진의 맥박을 느꼈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은호야, 우진이가 이제는 평온하대. 내 가슴 속에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라고 말하며 지은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서 처음으로 평온한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 잔혹한 기적이 사실은 한우진이 자신들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어깨에 기대어 선배와 우진이가 함께 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라고 대답하며 눈물을 닦아내었는데요. 하지만 박진석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그룹의 경영권을 정상화하려 할 때마다 그들은 지은호의 과거를 들먹이며 이지혁을 공격했고 이지혁은 그럴수록 지은호를 자신의 곁에 더욱 단단히 묶어두며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며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지 못하게 했고 두 사람은 함께 박진석이 저지른 부정부패를 하나씩 청산해 나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성재는 이지혁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가문의 허물을 씻어내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으며 지은호는 박성재의 진심 어린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그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지혁과 지은호는 한우진의 기일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진이 안치된 수목원을 찾아 나무 아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지혁은 자신의 가슴속 심장이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몸과 하나가 되어 더 이상 거부 반응이나 슬픈 박동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은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은호는 나무를 어루만지며 우진아, 선배 잘 지켜줘서 고마워. 우리 곧 예쁜 아기도 생길 것 같아라고 수줍게 고백했고 그 말을 들은 이지혁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우진의 심장은 마치 누나의 행복을 축복하듯 이지혁의 가슴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부드럽게 고동쳤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수목원을 내려오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시작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비극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꽉 잡으며 은호야, 화려한 날들이란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내 심장 소리를 옆에서 들으며 잠드는 매일매일인 것 같아라고 나직이 속삭였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그 말에 화답하듯 그의 가슴에 귀를 기울였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정직하고 힘찬 박동 소리는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어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지혁의 가슴속 심장은 이제 더 이상 타인의 것이 아닌 지은호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이지혁 자신의 일부가 되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탐욕은 재가 되어 흩어졌고 고성희의 욕심은 고독한 감옥이 되었지만 이지혁과 지은호의 사랑은 죽음을 이겨낸 생명력으로 다시 피어났는데요. 지은호는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들을 떠난 한우진과 아버지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이지혁과 함께 내일이라는 새로운 태양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견고한 사랑의 완성이 느껴지며 지독했던 시련의 계절이 마침내 끝났음을 선언하는 듯한 평온함이 온 세상을 감싸안았습니다. 박진석이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의문의 소포는 이지혁과 지은호가 그토록 갈구하던 평화의 마침표가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잔인한 서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를 보며 본능적으로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고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괜찮을 거라고 다독였지만 그의 눈빛 역시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이 최후의 발악으로 남긴 그 소포 속에는 한우진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겼던 마지막 음성 메시지와 함께 박진석이 평생을 숨겨온 지은호 친부의 죽음에 관한 진짜 전말이 담겨 있었더라고요. 지은호는 숨을 죽인 채 테이프를 재생했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한우진의 목소리는 지은호와 이지혁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음성 속 한우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누나, 내가 다 알아버렸어. 박진석 회장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 심장이 누나를 위해 쓰일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을 수 있어라고 고백하고 있었는데요. 한우진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으며 박진석의 탐욕을 막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문턱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지은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한우진의 심장이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한 진동을 느끼며 아버지가 설계한 지옥보다 더 깊은 한우진의 희생에 몸서리쳤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꽉 껴안고 은호야, 우진이가 우리를 살린 거야. 박진석이 아니라 우진이가 우리에게 이 시간을 준 거야 라고 속삭이며 함께 피눈물을 흘렸더라고요. 박진석의 최종 공판날, 법정은 취재진과 분노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박진석은 수의를 입은 채 휠체어에 앉아 끝까지 치매 증상을 연기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이지혁이 제출한 한우진의 음성 파일과 박성재가 확보한 비자금 장부는 박진석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였습니다. 판사가 박진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순간 법정 내부는 환호와 눈물로 가득 찼고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는데요. 지은호는 법정문을 나서며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았고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와 동생의 영혼이 차가운 어둠 속에서 벗어나 안식을 찾았을 것이라 믿으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고성희는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채 정신병원 화단에서 매일같이 흙장난을 하며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과 함께 마지막으로 고성희를 찾아갔지만 고성희는 지은호를 보며 언니, 우리 우진이 못 봤어? 우진이가 맛있는 거 사온다고 했는데라며 천진난만하게 물어 지은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프게 했는데요. 지은호는 고성희의 거친 손을 잠시 잡아준 뒤 이제는 미움조차 사치라는 생각으로 고성희의 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지혁은 고성희의 요양비를 평생 지원해주기로 약속하며 지은호의 짐을 덜어주었고 고성희는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리며 다시 흙더미 속으로 고개를 숙였더라고요. 박성재는 박진석이 남긴 CJ그룹의 잔해를 정리하며 새로운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경영권을 넘기려 했으나 이지혁은 성재야, 이제 이왕국은 내가 바로잡아라. 나는 은호와 함께 다른 길을 가고 싶다며 거절했는데요. 박성재는 형인 이지혁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동안의 열등감을 털어내고 진정한 형제로 거듭났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박진석이 빼앗았던 지은호 가족의 명예와 재산을 모두 환원하는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의 손을 잡으며 이제는 원망하지 않는다고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화려한 날들을 만들어가자고 격려했더라고요.
이지혁과 지은호는 화려한 도심의 저택을 정리하고 한우진이 생전에 가고 싶어 했던 작은 어촌마을의 낡은 별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이지혁은 자신의 재능을 살려 지역 아이들을 위한 건축 공부방을 열었고, 지은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정원을 가꾸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배워나갔는데요. 이지혁은 매일 아침 지은호를 위해 서투른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지은호는 그런 이지혁의 가슴에 귀를 대고 한우진의 심장이 전해주는 따뜻한 박동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화려한 파티나 값비싼 보석은 필요하지 않았으며 서로가 서로의 곁에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이지혁과 지은호의 결혼식이 마을 작은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연신 눈물을 닦아냈고, 이수빈은 지은호에게 직접 만든 부케를 건네며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라고 찬사를 보냈는데요. 결혼식장 한쪽에는 한우진의 사진과 지은호 친부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마치 그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듯한 묘한 온기가 식장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은호야, 내가 내 곁에 있는 한나의 심장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맹세했고, 지은호는 이지혁의 목을 끌어안으며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이지혁과 지은호는 노을이 지는 해변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리가 지나온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사실은 오늘 같은 화려한 날들을 맞이하기 위한 진통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지은호는 수평선 너머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자신이 잃었던 것들에 대한 슬픔보다는 앞으로 채워나갈 사랑에 대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이지혁의 가슴속 심장은 이제 한우진의 희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오직 지은호를 사랑하기 위한 힘찬 생명력으로 고동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도 그들이 나눈 사랑의 역사는 바다 깊은 곳에 영원히 각인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박진석은 감옥 안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일궈놓은 기업이 사회에 환원되고 아들들이 자신을 외면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실패하고 전신마비 상태로 병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박진석의 눈앞에는 자신이 죽였던 사람들과 괴롭혔던 지은호의 얼굴이 환영처럼 나타나 그를 괴롭혔고, 박진석은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며 영원한 어둠 속으로 침잠해갔습니다. 박진석의 몰락은 탐욕이 낳은 가장 처참한 결과물이었으며 시청자들은 그의 최후를 보며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은호는 어느 날 밤 꿈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우진을 만났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누나 이제 나 걱정하지 마. 나는 지혁 형 가슴 속에서 아주 편하게 쉬고 있어. 누나가 행복한 게 내 유일한 소원이야 라고 말하며 사라졌는데요. 지은호는 잠에서 깨어나 곁에서 잠든 이지혁의 가슴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곳에서 느껴지는 일정한 심장 박동은 한우진이 보내는 안부 인사와도 같았고, 지은호는 이제야 비로소 동생을 온전히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지혁은 잠결에도 지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놓지 않았고,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창밖의 달빛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가 설립한 한우진 장기기증재단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지혁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사재를 털어 어려운 환경에 처한 환자들을 도왔고, 지은호는 기증자 가족들의 슬픔을 어루만져주는 상담가로 활동하며 자신의 상처를 승화시켜 나갔는데요. 두 사람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났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기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 속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성재 역시 재단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형과 형수의 뜻을 이어갔으며 가문의 어두운 과거는 조금씩 밝은 빛으로 씻겨내려가고 있었더라고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다시 그 바닷가 별장의 마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지혁은 마당에 커다란 나무 그네를 설치하고 있었고, 지은호는 어느덧 배가 불러온 모습으로 레모네이드를 들고 나와 이지혁의 땀을 닦아주었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배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가 들려 아주 씩씩한 아이야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우진이를 닮은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수천 마리의 갈매기가 날아오르고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반짝이는 가운데
화려한 날들이라는 제목이 서서히 떠오르며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의 사랑은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위대한 승리였으며 한우진의 심장은 그 사랑을 영원히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잔인하고 고통스러웠으나 끝은 눈부시게 찬란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는데요.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듯한 시선으로 우리의 진짜 화려한 날들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라고 나직이 읊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고 바다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고 그들의 뒷모습 위로 한우진의 생기 넘치는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며 드라마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지혁의 가슴 속에서 뛰는 한우진의 심장은 이제 더 이상 비극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고동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과 함께 만들어갈 내일이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날 것임을 확신하며 자신을 괴롭혔던 과거의 유령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박진석의 죄는 사라지지 않았으나 그 죄를 덮을 만큼 거대한 사랑이 세상을 덮었으며 이지혁과 지은호는 그 사랑의 증인이 되어 영원히 서로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별들이 하나둘 깨어나는 밤, 별장의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바다의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가장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